푸른밤 종현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고백 못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 고백해보는 사람, 좋은 기회가 왔지만 생각만 하다 타이밍 놓치는 사람, 기회가 오면 무조건 부딪혀보는 사람.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스타일에 더 가까우세요? 잘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번지 점프를 잘하는 방법은 세상에 딱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냥 뛰는 거. 생각이란 게 때론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만, 오늘의 감정으로만 그렇게만 해도 지금보다 행복할걸요. 8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들국화의 걷고 걷고 였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 혹은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가까우세요?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좀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놓쳤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좀 용기를 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놓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랑에 좀 비유를 하면 좀 더 얘기하기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를 못하시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좀 표현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좀 확대 해석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감정 어필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 좀 너한테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 아니면 네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지금 당장 사귀고 싶다는 얘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혹시나 너에게 있어서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네가 느꼈으면 좋겠어. 난 지금 네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먼저 사전 예고제 고백 사전 예고제 근데 이래놓고 고백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나중에 그럼 다시 얘기해줘. 야, 그랬었는데 사실 보니까 너 그냥 친구더라, 친구감이더라 넌 신부감이 아니라 친구감이었어 그럼 걔네들도 나도 너랑 별로 그렇게 날 너 남자로 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죠. 좀 숨기는 게 필요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역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연애나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서로의 감정을 좀 이렇게 숨기면서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를 아직도 하고 있네요. 자, 이번 주는 푸른밤 심야폰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노래에 꽂혀서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낯선 열대. 오늘은 그 주인공들 쏜애플과 함께합니다. 윤성현씨, 심재현씨 두 분 오시고요. 자세한 음악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 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축구와 음악의 도시 리버풀. 비틀즈의 고향이자 리버풀과 에버튼이라는 축구팀으로도 친숙한 곳이죠. 일단 비틀즈의 고향답게 리버풀 공항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존 레넌 공항. 존 레넌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시내의 숙소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리버풀은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그래서인지 수도인 런던보다 훨씬 화끈하고 거친 이미지가 강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 해야겠네요. 리버풀에 왔으니 비틀즈의 음악 먼저 들어야겠죠? 너무 피곤해서였을까요? 음악을 듣자마자 잠이 마구 쏟아지네요. 더 들려드린 노래 비틀즈의 골든 슬럼버스였습니다. 진짜 피곤했나 보네요. 배순탁 작가님 1분 30초밖에 안 되는 노래 들으면서 바로 주무셨다니. 짧은 노래였죠. 근데 또 그만큼 색깔이 진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유명한 많은 뮤지션들의 음악을 소개받겠죠.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손편지와 또 선물을 함께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첫날부터 180일까지 푸른밤 오프닝을 싹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진짜 발매를 하는 책처럼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전 읽었거든요, 심지어. 와, 근데 하나하나 오프닝들이 좀 새롭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K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미대의 숙명인 야간 작업을 할 때 늘 새벽에 혼자 하곤 했는데요. 푸른밤을 만난 이후로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지난 학기에 책 한 권을 만드는 편집 디자인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잘 만든 책은 공기 같은 책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일 잘 만든 책은 공기 같은 책이라는 걸 배웠어요. 독자가 받을 때 거슬리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술술 읽히는 책을 만드는 거 참 어렵거든요. 글씨 크기가 0.5포인트만 달라져도 책의 크기와 여백, 서체, 문장의 간격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읽히니까요. 라디오 DJ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근사한 장점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요. 듣는 사람이 편안히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DJ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야작하던 새벽에 길동무가 되어준 푸른밤 쫑디에게 고마움을 담아 180일 동안 적어뒀던 오프닝을 묶어 책 한 권 만들어봤어요. 늘 12시에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하고 사연과 함께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대 그 야간 작업하실 때 항상 푸른밤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작업하시고요. 상당히 뜻깊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또 제가 함께 한다라는 것 사연을 통해서 많이 듣곤 있었지만요. 이렇게 또 새로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제가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좀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 잘 집에 모셔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데이브레이크의 Hot Fresh 그리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이 곡은 3563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비추면 너무 뜨거워 넌 나를 녹여버렸어 When the rain is blowing in 데이브레이크의 Hot Fresh 그리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쉬에서 악마 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21일까지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만파식적 도난사건의 전말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9월 6일 3시 공연 보실 거고요. 손숙 주연의 연극 안녕 마이 버터플라이에 초대합니다. 9월 19일, 20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9월 20일 2시 공연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이분들 노래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노래 누구 노래지? 괜찮은데? 그리고 바로 검색을 하죠. 그리고 검색 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빠지게 되는 핫한 밴드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쏘네플과 함께 할게요. 네, 데뷔한 지 꽤 된 중고 유망주 밴드 포스트 국가스텐, 포스트 넬이라고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쏘네플의 윤성현 씨, 심재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푸른밤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방송에서도 너무 음악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분들이어가지고요. 좀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쏘네플이라는 밴드고요. 저는 쏘네플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윤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쏘네플에서 베이스 치는 심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푸른밤 처음 찾아주신 거죠? 네. 라디오 방송은 어떻게 좀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라디오 별로 안 하고요. 얼마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네. 네, 아직까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방송국이랑 좀 이렇게 뭐랄까 라디오 방송 같은 게 조금 생소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거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찾아뵈시니까. 네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SNS로 쏘네플 담당하고 계신 분하고 팔로잉했어요. 네, 저희 봐가지고 저희 공식 계정이랑 네, 공식 계정과 담당자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서 그 공식 계정 말고 저랑도 같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사실 우리 가족분들은 푸른밤 가족분들은 쏘네플 분들이 되게 좀 익숙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낯선 열대라는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여러 번 또 틀었고 그 외에도 또 이 곡 저 곡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요. 혹시 얘기는 들으셨어요? 푸른밤에서 좀 음악이 나갔었다 이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오늘 또 오셨으니까 직접 또 곡 소개도 해주시고 가사들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멤버분이 총 4분이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2분 와주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라디오 담당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멤버들 중에서는 저희가 형들인데요. 네네네. 나머지 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멘트나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좀 어버버하는 그런 구석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저희 둘이 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멤버를 그냥 어버버 멤버로. 그냥 데리고 와도 말을 안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지금 옆에 있다고 해도 뭐 옆에 괜찮을 있다고 정도로,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지금 드럼 치시는 분 네. 그리고 또 한 분 기타 네, 기타 치시나요? 치는, 네. 기타 두 분, 기타를 또 공연에서 두 분이서 네네. 치시는군요. 윤성현 씨와 함께. 그 나이 차는 얼마나 나요? 멤버분들과? 제가 제일 많고요. 네네. 네, 그리고 윤성현 씨가. 베이스 치는 재현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동생들은 90년생이라고. 아 그래요? 네. 90년생이면 저랑 거의 동갑. 네. 뻘 그러시군요. 제가 90년생이니까요. 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형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성향인 것 같아요. 자, 이 이름도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쏜애플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네플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식물의 이름인데요. 네. 옛날에 봤던 무라카미류 소설 코인로코 베이비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뭐 무라카미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고요. 네네. 단순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약간 환각제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튜라라고 하는데 이게 학명이 소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말로는 뭐 흰동말풀이라고도 하는 건데 음. 사실 뭐 그런 어떤 학명적인 의미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 이름을 짓고 그 뒤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네플이라고 하면 직역을 하게 되면 가시사과라고 직역이 되는데 네. 어떤 뭐 사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문학적이로든 뭐 종교적이로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가시라는 게 같이 이렇게 병치되면서 가시 돋친 사과라는 건 결국 사과는 뭐 모두가 삼켜야 되는 응당 삼켜야 되는 것들인데 거기 가시가 돋쳐 있다는 것은 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괴로움이 따르는 일이라서 그게 마치 뭐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인생과 닮아 있지 않나. 네. 좀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 네. 뭐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또 소네플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뭐 다른 후보는 없었나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나 됐죠? 팀이 소네플이 결성이 된지? 원래는 2009년도에 네. 소네플이라는 팀 이름 전에 가시사과라는 이름으로 먼저 활동을 했었고요. 아, 네네. 네. 저랑 그때 기타 치던 친구랑 2인조로 활동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밴드 멤버들을 모으게 되고 네. 또 가시사과라는 이름으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1집 앨범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소네플로 개명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또 네 분이 멤버링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는 몇 년 정도가 된 거예요? 4인조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연을 한 거는 2009년 12월 말쯤에 저희가 4인조로 활동을 했고요. 그 네. 이후로 2010년 7월쯤에 저희가 1집을 발매하고 그 이후에 저랑 성현이 형은 이제 군대를 복무하려고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중지하고 네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원래부터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멤버분들과 새로운 멤버를 또 구하신 거잖아요. 윤성현 씨가. 네, 저 재현이랑은 약간 청소년기의 어떤 음악 커뮤니티에서 네. 알던 사이였고 나머지 2명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일면식 없었던 친구들을 뽑게 된 거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음악적인 견해 그런 부분이 좀 잘 맞는 분들과 모이게 됐나요? 아니면은 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네. 좀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나요? 뭐 사람 일이 다 그렇지만 맞춰 가야 되고 또 안 맞으면 또 다투고 그렇게 되는데요. 뭐 하면서 많이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푸른밤 심야포차에 또 초대를 드린 거여서 술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습니다. 포차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두 분은 술 좀 드세요? 저는 좋아하고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재현이는
술을 잘 안 먹거든요. 아니 아. 거의 안 먹는다고 봐도 네, 되는데. 자의로 그러세요? 먹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주로 먹이는 근데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술을 두 분에게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본다면 윤성현 씨는 그냥 좀 잘 드실 것 같고 심재현 씨는 그냥 술을 못 드셔서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알코올을 피하실 것 같다는 굉장히 생각? 잘 먹는 편인데 네. 네. 항상 좀 바른 생활을 하는지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집에 가더라고요. 네. 항상 아. 저는 가지 말라고 잡는 편이고. 빨리 일단 네. 귀가를 하시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뭐 술 마시시면 혹시 뭐라고 하죠? 술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네. 저 뭐 주사는 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편이고요. 굉장히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조금 더 밝아진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평소보다. 네. 조금인지 모르겠고. 심재현 씨가 좀 웃으셨어요. 네. 그러면 밝아진다라는 부분에서 네, 밝아지지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두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 본인만 행복한 모든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네. 그만큼 짙은 법이죠. 네. 아니 뭐 술이야 기분 좋자고 마시는 것들이 크니까요.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술 얘기도 좀 해봤는데 노래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네. 저희 낯선 열대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네네. 이 집 이상기후의 타이틀곡으로 선정이 된 곡인데요. 네. 일단 노래를 먼저 들으시고 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그래요.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소네프레의 낯선 열대 듣고 오겠습니다. 어지러질 길 따라 어른어른 달 따라 내가 났던 섬은 대체 어디였던가. 소네프레의 낯선 열대 듣고 왔습니다. 와, 이 곡 정말 심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타이틀이잖아요. 네, 이상기후 그렇죠. 앨범의 네. 2집. 자, 이 곡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낯선 열대라는 곡을 타이틀로 선정하기까지 약간 의견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사실 네. 원래는 타이틀곡의 후보까지는 갔었는데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어떤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가장 넓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이고 네. 또 내용적으로도 앨범의 타이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원래 타이틀곡은 백치라는 곡이었는데요. 백치. 네. 4번 트랙 네. 백치라는 곡이었는데 굉장히 앨범 발매를 목전에 두고 변경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곡을 타이틀로 정하면서 뭐랄까 앨범색적인 부분도 좀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상기후라는 컨셉으로 이 2집 앨범이 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저한테 CD를 또 선물로 주셨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 손이 앨범의 아트워크를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손이에요? 손은 제 손은 아니고요. 네네. 그 이제 저희 앨범 아트워크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네네네. 회사에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분의 손이에요. 뭔가 묘한 느낌이 잘 네. 표현이 되면서 또 이 앨범의 뭐랄까 음악적인 부분을 뭔가 비주얼로 표현해 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 가사가 전 참 심한 것 같아요. 낯선 열대 이 곡의 가사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가사를 뭐 가장 노래를 만들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가사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직설적인 단어는 많이 안 썼어요. 그냥 상상력을 네네네. 제한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피하는 편이고요. 표현도 그러한 편인데 일단 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앨범의 큰 대주제가
생존이라는 주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모든 곡이 그렇듯이 제 경험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제가 군대를 갔을 때랑 군대를 제대하고 2013년 정도에 한 2번 정도를 굉장히 크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도 모두 다 취소가 됐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사건들, 뭐 감정들, 보았던 풍경들 같은 것들이 뭐 녹아 있는 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가사 안에서 저는 사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추상적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의도를 하고 가사 쓰셨다고 하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맞는 것 같네요. 좋은 뭔가- 관상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앨범이 2집이죠. 이상기후 앨범. 네, 이 집이요. 앨범명도 독특하지만요. 수록곡들 제목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낯선 열대, 시퍼런 봄, 피난, 평범한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생존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멤버들과도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시면서 가사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신 편인가요? 상의는 안 하고요. 그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들도 저를 믿어주는 편이고 보여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써놓고 네. 보여주면서 뭐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기보다는 아 이번 것도 역시 짱인데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사실 보여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은 윤성현 씨가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편곡적인 부분에서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네. 표현력을 높이는 거군요. 지금까지 작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앨범 얘기를 참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았고 네. 가사들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사실 무언가 해답을 찾는 건 또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들었습니다. 윤성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싶고요. 자, 1집, 2집 앨범이 나왔죠. 소네플의 2010년도에 데뷔할 때 발표한 앨범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 이 상당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던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2010년도에 앨범을 내고 뭐 활동다운 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군대에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2년이라는 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아름아름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1집 앨범을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 앨범이 들려질 수 있는 어떤 기간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나. 네. 2년 동안 뭐 굉장히 활동을 정력적으로 하는 밴드들의 앨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도 보게 되고 그 네. 사람들이 인터뷰에 남긴 어떤 앨범의 감상에 대한 단서 같은 것들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 네. 앨범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음악 하나만 존재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감상을 하면서 어떤 숙성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이 좋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십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 음악이 좋지 않았다면 그냥 그 2년의 시간이 의미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귀에서 돌고 돌았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모션이 없었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2집과 1집 전혀 다른 색깔의 앨범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자주 제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에서 아쉬운 점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얼로 녹음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이제 시퀀싱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 집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밴드적으로 좀 더
저 같은 경우 이제 베이스와 신세사이저를 맡고 있는데 신세사이저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베이스나 다른 악기들과의 호흡을 좀 더 생각해서 네네. 이 집을 제작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밴드적인 교집합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매플이 추구하는 밴드적인 사운드를 좀 더 이 집에서는 많이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집 때는 밴드 사운드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곡이 뼈대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뭐 음악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곡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꾸준히 써왔던 곡들을 정리해서 낸 게 1집이었다면은 네. 2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계속 말하고 다니는 부분인데 생존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써졌던 곡들이라서 확실히 그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올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사운드도 1집과 2집은 저도 간간히 제 앨범을 듣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정말 다른 모습을 또 노렸고 보여주신 것 같고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성장이 묻어나는 거겠죠. 1집과 2집에 또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두 분의 경험 그리고 멤버들의 교체도 있었을 테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적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윤성현 씨의 보컬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곡에서 색깔이 뚜렷하지만요 연주도 인상적이거든요. 뭔가 같은 부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갑자기 확 변하거나 인트로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연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템포 체인지가 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소네플의 색깔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굉장히 음악을 정확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취향이 어떤 창작물이라는 거는 결국 창작자의 취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복이 있는 진행을 사실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지금 1, 2집의 공통 분모라고 한다면 그러한 약간 드라마틱한 전개라든지 네. 약간 반전적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라이브에서도 어떤 다이내믹함을 주기도 좋은 부분이고 또 곡을 듣는 감상자에게 있어서도 지루하지 않은 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 트랙이 트랙 사이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루함을 더 덜어줄 수 있는 것 같고 앨범 하나를 듣는데 되게 많은 음악을 트랙 숫자보다 더 많은 음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마칠 시간이어서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2집 앨범에 수록된 베란다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베란다라는 노래는 저희가 2집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적어도 저랑 재현 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 곡에서 어떤 그 기존의 다른 기존의 저희 음악과는 조금 다른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시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소네플의 베란다 듣겠습니다. 그대의 살을 처음으로 만져봤던 날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소네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중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쭉 보면요, 크레딧에 윤성현 씨의 이름이 많이 보여요. 그 내가 생각해도 이 곡 가사 참 잘 썼다, 그런 노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음악적인 훌륭함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말만 하는 것이고 지어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유라는 곡은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저는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윤성현 씨에는 이유라는 곡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곡이었고요. 심재현 씨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베이스를 또 연주를 하고 신디사이저도 맡아서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이 곡은 뭐랄까, 보컬도 좋고 뭐 가사도 좋고 그렇지만 왠지 좀 연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집에 있는 곡들 중에서는 이제 네. 사운드스케이프가 좀 다르다고 하는 곡들 중에서는 이제 네. 암실이란 트랙이랑 베란다에 방금 나왔던 베란다 그 트랙들이 있는데요. 암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성현이 형이 가이드 보컬로 했을 때 영어로 가이드 보컬을 했었는데 굉장히 한국 음악이 아닌 정말 멋있는 영국 음악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보컬을 들어가면서 또 느낌이 나름 괜찮지 않아? 느낌이 또 많이 달라졌는데, 또 그 암실 곡이 가지는 저희 사운드스케이프가 굉장히 저희가 또 앞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사운드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요? 암실과 베란다. 암실과 베란다. 심재현 씨는 이 두 곡을 좀 뭐랄까, 한번 사운드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소네플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찾아서 보니까요, 되게 인상 깊은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소네플의 노래는 20세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은 사춘기의 노래다.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네.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들어갔던 게 저희 1집 앨범 소개글에 아마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네, 아마 이 집에서도 해당이 있는 얘기 같고요. 네네. 사춘기라는 시절이 굉장히 그 사람의 자아가 굉장히 요동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굉장히 진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겪을 수 없는 감정들을 많이 자아내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20세가 되고 어떤 사회에 매몰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른이란 자각을 가지게 되어서 사고가 굳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응당 일어나기 마련인데 네. 사실 저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예되어 있는 사춘기가 유예되어서 약간 연장된, 하지만 네. 그 사춘기와는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20대가 넘어서도 어떤 그런 사춘기의 감성이라고 할까요?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사춘기 소년이 부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부르는 사춘기적인 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과 뭔가 그 당시에 있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노래 부를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사춘기에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 기분들을 좀 음악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거겠죠? 사춘기에 느꼈던 감정이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상태가 그 뭐랄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성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네네네. 나 자신은 아직까지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성인이 사춘기의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에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항상 그런 것 좀 같습니다. 뭐랄까, 이념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상당히 어록이 많아요. 윤성현 씨는 생각이 깊으시군요. 또 무슨 말 했나요, 제가? 뭐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무대가 가지는 무게는 모두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뭐 무대를 서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사실 뭐
맨 처음에 밴드를 할 때는 관객 한 명도 없는 클럽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또 같이 공연하는 밴드들끼리 박수 쳐주고 뭐 뒤풀이 가서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기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저희가 노출이 되고 뭐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어주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전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노출이 작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온 밴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그런 풍운의 밴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좀 많았고요. 네. 중간에 그랬는데 뭐 계속 무대가 커지고 클럽이 아닌 페스티벌 무대나 아니면 뭐 방송 녹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도 사실 저는 그 무대에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고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는 거는 오히려 그 무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정말 큰 무대를 안 가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무대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만든 노래를 표현하는 장소고 네.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됐고 몇 명이 됐고 어떤 사람들이 됐던 간에 그건 모두 하나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태도 자체가 음악적인 부분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 사실 손해패 음악을 들어보면요, 딱 들었을 때 대중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약간 마니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구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멤버분들 네 분이 추구하는 음악적 스타일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또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음악적인 스타일이 당연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네네. 또 다른 사람과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나 약간 우연의 산물들이 나올 수 있는 네네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밴드인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아직까지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 부분 하고요.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요.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음악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영군 같은 경우에 원래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이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락을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분모가 없을 줄 알았지만 재영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악에 확실한 핵이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한 정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좋아해서 뭐 일본 밴드 중에 뭐 피쉬만즈라는 더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랑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레디오헤드를 둘이서 굉장히 이제 군대에서도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라디오헤드나 피쉬만즈나 이런 밴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그런 핵이 살아있는 에센스가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소네프의 음악 말고 두 분이 뭐 요즘에 빠져있는 음악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요즘 제가 많이 즐겨 듣는 킹스 오브 레온이라는 밴드의 패밀리 트리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킹스 오브 레온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로 이루어진 밴드예요. 네네. 그래서 제 멤버 이름은 지금 뭐 전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밴드고요. 삼형제랑 사촌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밴드인데 굉장히 미국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적인 락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킹스 오브 레온의 패밀리 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킹스 오브 레온의 패밀리 트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에 요즘에 좀 많은 뭐랄까 흥미를 느끼고 계신 거죠? 뭐 완전 미국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완전 미국이네요. 듣고 오니까 컨트리 느낌이 네, 확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네요. 킹스 오브 리온이 그 아무래도 뭐랄까 굉장히 영국 음악적인 그런 음악의 테두리는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안에는 완전 컨트리 영감님들 들어있는 밴드라고. 또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요즘에는 사실 국가적인 색깔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좀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요즘 음악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요즘에 빠져있는 음악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소네플의 윤성현 씨, 심재현 씨와 함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었죠. 공연이 그래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요즘에 페스티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섭외 요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갈 수는 또 없잖아요. 혹시 뭐 소네플만의 기준 있나요? 무대로 오를 때? 뭐 어떻게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무대를 가릴 레벨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불러주시면 득달처럼 달려가서 열심히 공연하는 밴드 소네플입니다. 네. 그래도 공연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 여름에 연도에. 페스티벌 하나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공연의 느낌, 저는 감상?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네. 여름 페스티벌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인디 씬에서 록 음악을 하는 혹은 뭐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서고 싶어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13년에도 한 번 했었고 2014년에 이번에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물론 저희를 보러 온 건 아니지만 그 페스티벌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마침 저희가 시간대가 괜찮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운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그 많은 분들이 있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항상 언제나처럼 그렇습니다. 네 공연을 잘 마무리하셨군요.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어떠세요? 언제 가장 내가 진짜 음악하기 잘했다. 정말 내가 진짜 음악할 운명이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두 분 다. 먼저 얘기해. 저는 일단 거창하게 뭐 큰 무대에 서서 뭐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환희 이런 것보다는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뭐 음악이 한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음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 보면 이제 그래도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도 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간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거에서 음악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신다라는 네. 이야기군요. 네. 어떠세요? 그럼 윤성현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영 군도 그랬듯이 뭐 공연에도 분명히 저는 어떤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끼는 타입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음악을 하면서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상태가 가장 유지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좋은 곡을 썼을 때 노래를 썼을 때가 뭔가 정말 그 기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평소에는 좀 그렇게 성격이 밝은 편이 아니라서 네. 이제 좀 우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가 노래 한 곡을 정말 마음에 들게 쓰고 나면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그때는 약간 기쁨이. 뭔가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네. 다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비탄에 빠져서 한 2달 정도 지내다가 또 곡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되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쵸. 사실 사람의 목 상태는 매일매일이 다른 거잖아요. 네. 악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노래 부를 일도 사실 없는데 그냥 내가 말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만 들어도 되게 우울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되게 좀 무게감이 많이 실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저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약간 소울메이트인 줄. 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노래 못 쓸 때 정말 우울하거든요. 사실 벌써 다음 앨범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죠. 네.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상 시점 한번 조심스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앨범을 낸 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4년 만에 나온 앨범이라서 다음 앨범을 또 빨리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있지만 아무래도 뭐 그 사이에 사실 군대도 있었고 네네. 실 앨범 제작 기간은 사실 3-4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요. 곡을 쓴 시간까지 합한다면은 한 1년 정도가 걸렸는데 네. 아무래도 뭐 저는 밴드가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대중들에게 어떤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곡을 들려드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들려주기 위한 노래를 계속 의미 없이 써 나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별로라고는 할 수 없죠. 그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뭐 음악을 하는 삶이든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일상의 삶이든 그런 삶을 조금 더 열심히라기보다는 확실히 피부에 와닿게 살아가면서 음악에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축적해 놓는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또 음악 라디오 방송 많이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하고 가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1시간 동안 네. 그래도 여유 있게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전 방송들은 사실 그렇게 길게 저희가 뭐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느긋하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앨범 나오시면 찾아주세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느긋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소네플 멤버 2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얘기가 잠깐 나왔던 곡인데요.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된 이유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사건보다는 어떤 우리가 음악을 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많은 저희 곡들이 지금 한 20곡 정도 있는데 그 곡들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저는 메타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유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소네플의 윤성현 씨, 심재현 씨 2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진짜 다음 앨범 나오면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소네플의 이유 들으면서 2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리 견딜 수 없게 열이 심하게 나는 까닭은 하고픈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처음 만난 그와 급히 인사를 나눈 까닭은 흙투성이 손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난 가끔 이런 악몽을 꾼다. 시험 시간에 선생님께 문제지를 받았는데 아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꿈. 공부했던 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등 뒤에 식은 땀은 흘러내리는데 울 수도 없고 포기하고 나갈 수도 없는 상상만으로 끔찍한 난감함과 답답함.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꿈에서 받은 시험지가 인생과 닮아있다.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 세상에 태어난 순간 인생은 어떤 답도 알 수 없는 끔찍한 시험지였으니까. 다만 선생님이 주신 시험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정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길이 더 힘들고 거칠지만 대신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 부디 이 시험이 끝나는 순간에는 내 손 안에 만족할 만한 답안지가 들려있길. You never enjoy your life, living inside the box. You're so afraid of taking chances. How you gonna reach the top? Rules and regulations force you to play it safe. Get rid of all the hesitation. It's time for you to seize the day.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은하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그레이슨 찬스의 Waiting Outside the Lines 였습니다. 053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고 내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의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건 진짜 보기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화처럼 뭐랄까 짜여진 그림처럼 이렇게 멋있게 흘러가는 인생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영화 같은 게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또 막 이렇게 흘러가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돼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저도 뭔가 그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것들에서 오는 감정들에게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윤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엄지연님, 낮 2시 반 이스탄불 성 소피아 성당을 마지막으로 보고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는 셔틀 기다립니다. 23일 동안 터키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별탈 없이 집으로 가는 건 현지인들의 도움이라고 봅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멋진 풍경을 담고 싶은데 혼자라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건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여행길에 잘 버텨준 나에게 축하의 의미로 글을 남깁니다. 지금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잘 버티셨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요, 터키 동남부 도시 반의
디저트 가게에서 넋 놓고 본 현아의 버블팝. 터키에서도 현아의 버블팝이 막 여기저기서 틀어지나 봐요. 아니면 23일 동안 예약된 10개의 방과 예약 못한 2개의 방을 찾아 헤매었던 나의 기나긴 여행을 떠올리며 샤이니의 In My Room. 이 시간에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무리수인가요? 종현 DJ 마음대로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귀여우시네요. 뭐 터키 여행 갔다 왔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23일 정도면 터키를 많이 둘러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다녀오셔서 건강하게 다녀오신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혼자 여행을 가셨다라는 거에서 또 뭐랄까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2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셔서 좀 여행에 대한 추억을 많이 또 되새기시길 바랄게요. 박지우님, 아침에 다시 듣기로 푸른밤을 듣는 애청자예요. 아침마다 전쟁이지만 지하철 안에서 항상 듣고 있어요. 푸른밤은 아침에 들어도 정겹더라고요. 가끔 이어폰으로 듣다가 혼자 빵 터지는데 아침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서 꾹꾹 참느라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푸른밤에서도 빵 터질 만한 그런 뭐랄까 부분들이 종종 있나 봐요. 조용히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터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듣기로 항상 좀 씻으면 샤워하면서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밥이 아니죠. 거의 저에겐 점심밥이죠. 점심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듣는데 어머니가 항상 너는 네 목소리 또 이렇게 들으면 뭐 기분 안 이상하니? 하시더라고요. 전혀 괜찮은데? 모니터 중인데? 고치려고? 전혀 괜찮은데? 날카롭게 듣고 있는데? 모바일 메신저로 동그라미 님이 오늘부터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벌써 대학 졸업반이라 인턴하고 학원 갔다 오니 이 시간이네요. 공부하려는데 귀찮기도 하고 졸리기도 해서 4년 만에 라디오 켰는데 푸른밤이네요. 감동하셨습니다. 역시 자격증 공부 혹은 뭐 철야 작업에는 푸른밤이죠. 딱인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집중 좀 더 하셔서 공부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김윤희님, 신청곡이 있어요. 윤종신의 말꼬리라는 곡이에요. 4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좋았던 추억만 생각날 정도로 감정이 많이 추슬러지니 다시 한번 들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뭐랄까요? 시간이 흐르면 추억이 좀 아름답게 남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이신 것 같은데 김윤희님은 그래요. 지나간 시간은 좀 아름답게 두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정준일 그리고 윤종신이 함께한 말꼬리. 이 곡은 김윤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이 곡은 3313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비는 오고 너는 가려하고 내 마음 눅눅하게 잠기고 낡은 흑백 영화 한 장면처럼 내 말은 자꾸 끊기고 사랑한 만큼 힘들었다고 Let me go I don't
your masquerade. 정준일, 윤종신의 말꼬리, 그리고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한희정의 어느 가을. 이 곡은 1375님 신청곡입니다. 어느 가을에 우린 나란히 서 있다. 유난히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오늘 방백. 사라진 손바닥 나희덕. 처음엔 흰 연꽃 열어 보이더니 다음엔 빈 손바닥만 푸르게 흔들더니 그 다음엔 더운 연밥 한 그릇 들고 서 있더니 이제는 마른 손목마저 꺾인 채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네. 수많은 창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패선처럼 가라앉고 있네. 바닥에 처박혀 그는 무엇을 하나. 말 건네려 해도 손 잡으려 해도 보이지 않네. 발밑에 떨어진 밥알들 주워서 진흙 속에 심고 있는지 고개 들지 않네. 100년쯤 지나 다시 오면 그가 지은 연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빈손이라도 잡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흰 꽃도 볼 수 있으려나? 회사네 회사네 다시 온다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 되었네요. 올해의 반이 벌써 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진짜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한 해의 반이 남았을 때 시간은 훨씬 더 빨리 흐른다고요.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새삼스럽네요. 이제 2014년이 넉 달 남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를수록 나는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재빨리 연못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연꽃이 사는 진흙이란 것도 어찌 보면 망상일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자신이 만들고 가둬놓은 망상이요. 그 바닥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연못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진흙 위에 핀 연꽃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끝곡 듀크 엘링턴의 로터스 블러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